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버니 판사보다 방이 넓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방은 당연히 변호사의 방이 판사의 방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리고 돈도 전에는 변호사가 더 많이 벌었겠지만 지금은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별로 없습니다. 법원 청사마다 판사들 방의 크기는 조금 다릅니다만 대체로 땅값이 비싼 곳은 조금 좁고 땅값이 좀 저렴한 곳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서초동 청사가 제일 별로고 제가 신청사에서 근무한 서울 남부 북부는 괜찮았습니다. 부장판사는 방을 혼자 쓰고 정말 널찍해서 저는 좋아하는 화분도 여러 개 갖다 놓고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는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간이 침대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변호사들의 방은 아주 좁습니다. 다음 셔츠에서 더 설명드립니다. 대법관님들 방은 정말 넓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님들 퇴임하고 로펌에 들어가시면 정말 작은 방을 줍니다. 솔직히 어떻게 저런 곳에서 근무하시나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할 때 제일 아쉬운 것이 넓은 방 포기하고 좁은 방을 써야 해서 답답한 것.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은 방인데다가 큰 길에서 가까워서 매연을 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서초 교대역 사이 복잡한 곳을 떠나 방배동 서리풀공원 앞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좀 있습니다. 식당도, 우체국도, 은행도 조금 멀리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도 서초동보다는 좀 싸고 제 방은 널찍해서 서초동 변호사들 방 2배 정도 되어서 방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으며 전망도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갑니다. 조정 조항에는 판결에 들어갈 수 없는 조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소합의 앞으로 원피고는 특정한 분쟁과 관련하여 또는 과거의 모든 일을 가지고 일체의 소송, 진정 등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일을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든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혼 사건의 경우는 원피고는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잊고 잘 살기로 한다 라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런 내용의 주문, 즉 판결의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주문이 나갈 뿐이지 앞으로 잘 살라고 판사가 이유에라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성질상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친자관계에서 내 자식임을 포기한다거나 자식이 아님에도 인정한다는 것은 성질상 조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친자관계 소송은 친생자관계 존재나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 판사할 때 옆에 판사님이 지금은 고위직에 계신데 처음 가사 사건을 하고 경험이 없으실 때 친생자관계에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어쨌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이 되기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인지청구권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니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정 관련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조정을 할 때 판사는 법복을 입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판사는 법정에서는 항상 법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는 보통은 법복을 입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분들 잘 쓰시듯이 옷은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면 법복을 입고 들어오는 판사들도 있기는 하겠지요. 법복 얘기가 나왔으니 모자를 쓰느냐, 망치를 두드리느냐 또 답을 드리죠. 정답은 모두 NO입니다.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은 망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들은 법정에서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요. 모자는 오래전에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를 10년 정도 하신 저희 부친께서 쓰신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사를 하고 나서는 모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